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전임교수 임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다들 그 지방세 중에서도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오늘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꿀팁 좀 알려주세요. 우선 혹시 차량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사실 아직은 없는데 제가 올해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신차랑 뭐 중고차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차를 좀 구매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떨까요? 하이브리드요? 왜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량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지거든요. 와, 아니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면은 140만 원까지 그걸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너무 좋다. 혹시 또 다른 꿀팁 있어요? 혹시 경차? 경차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경차는 75만 원까지 감면이 되는데 도움은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사회초년생 말고 이미 차가 있으신 분들도 좀 새로 구매하실 때 이렇게 절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령 결혼을 해서 아이가 3명, 18세 미만 아이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럼 100%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100%요? 그럼 그냥 차량 취득세를 공짜로 하는 거네요? 교수님, 그럼 제가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그 차량 취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차량 취득세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신고 납부 가능해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그다음에 정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부과돼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꼭 지켜서 내야겠다, 그렇죠? 네, 신고 기한 내에 꼭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오늘 저랑 이렇게 시민분들이 생각했던 고민 그리고 저의 고민도 함께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지방세 세목, 취득세, 재산세 같은 세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좋은 정보 많이 설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성수동에서 다양한 시민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또 그 가격, 뭐 방법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세율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부동산 취득세 어렵죠? 네, 그리고 취득세를 뭔가 감면하는 방법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까요? 부동산 취득세가 세율이 다 다르게 매겨지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이제 이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매매할 때 그걸 유상 취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 취득이라고 하는데 유상 취득의 경우에 주택을 구입할 때 세율이 1%부터 최대 12%까지 적용이 돼요. 구입을 할 때 근데 왜 이렇게 세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4주택자 이상 따라서 다르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만약 5억 원을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취득세가 얼마일까요? 6억 미만 주택이니까 1%로 500만 원 맞죠? 정확합니다. 내후년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3억, 3%가 적용됩니다.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얼핏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감면이 있어요.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200만 원?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출산 후에
5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면 500만 원까지 감면이 되니까, 다만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만 해당이 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대안이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당한 그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드립니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파손이나 매실될 때 취득세를 2년 이내에 구입하게 되면 면제해주는 그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방면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 부동산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될까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상속은 조금 길어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가산세가 붙죠. 몇 프로 정도? 무신고 가산세는 20%까지. 이거는 꼭 지켜서 내야겠네요. 네, 반드시 신고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 다양한 납부 방법까지 전부 알려주셨는데 진짜 오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시민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발에 풀이 나게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퀴즈를 맞추고 하면 할수록 이 재산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재산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재산세가 많이 어렵죠? 근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납부하는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그 재산세 5개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산세니까 뭔가 부동산, 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재산세는 첫 번째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항공기와 선박이 있습니다. 종류가 진짜 다양하네요. 재산세도 그 과세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세 기준일은 언제예요? 네,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질문 있어요. 만약에 6월 1일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연립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정답은 매수자입니다. 왜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에 이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소유한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주택은 공동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명이 같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면 재산세를 좀 나눠낼 수 있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공동 소유한 데에서 재산세가 줄어들지는 않죠. 왜냐하면 매년 4월에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을 하고요. 그 공시가격을 기초로 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총 세액을 가지고 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총액은 변하지가 않네요. 그럼 재산세를 한 번에 확 납부하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재산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나요?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 카드사마다 상이하지만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교수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잘 됐고 아마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지방 재정을 위해 많은 연구 열심히 해주시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